한참 잘 될 때는 제가 가져가는 게 7,800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래에 한 팀, 그 정도에 거의 없다 싶다는 거죠. 이런 건물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스타필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 유행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손님들이 빠지고.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사잖아. 옛날에는 온수하면 2, 300씩 사가고 그랬는데 지금 온수할 때 30만 원, 50만 원 하다니까 객단가가 많이 나가요. 한때 서울 전자쇼핑의 메카로 불리던 강변 테크노마트와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상권이 끝없이 추락 중입니다. 월세 영원에도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없어진 지는 오래고 경매시장에서도 찬밥 신세인데요. 상권 긴급점검으로 취재를 다녀온 지 2년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지하 1층으로 올라오자 운영 중인 건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텅 빈 모습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을 세는 게 빠른 수준이었는데요. 오가는 손님이 없어 불을 켜는 것도 사치인 느낌입니다. 패션 쇼핑몰 엔터식스가 통으로 임대한 1층은 비교적 활발한 분위기였습니다. 공실이 없을 뿐 매장이 한적한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으로 전자상가들이 펼쳐졌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임대 문의를 붙여둔 빈 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8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컴퓨터, 사무기기 등 컴퓨터와 관련된 물품만 판매하거나 서비스 센터로 이용되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컴퓨터 관련 점포는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운영 중인 점포에도 오가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켠에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공실이 늘어나자 점포 주인들이 점포를 묶어 공동임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8층은 전체 상가 392곳 중 절반 이상의 공실이었는데요. 약 200곳을 사무실로 재구성했습니다. 테크노마트처럼 한 업종으로 특화된 테마형 집합상가는 집합건물법 28조 등에 따라 업종 전환을 위해서는 소유자 전체 70%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임대인들도 더 이상 판매 업종만으로 공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식당가가 있는 9층도 공실이 심각합니다. 테크노마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지만 그 수요로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8년 10월부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5년째이지만 아직도 이곳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0층에 있는 영화관으로 올라가 보니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습니다. 한참 잘 될 때는 제가 가져가는 게 7,800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래에 한 팀, 그 정도에 거의 없다 싶다는 거죠. 이런 건물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스타필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 유행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손님들이 빠지고. 테크노마트가 휴대폰 성지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던 시절이 있었죠. 휴대폰을 판매하던 6층은 전층 중 가장 공실이 없었는데요. 가구를 판매하는 5층으로만 내려와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 구자도 텅 비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리를 비운 상인도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손님도 직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강변 테크노마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전자상가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가격대가 저렴한 온라인 해외 직구에 많은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탓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게임기와 같은 전자기기 주요 소비층인 2030을 매장에 끌어들일 요인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월세 없이 관리비 월 25만 원만 부담하면 입점할 수 있는 조건의 점포가 많지만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마저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6층에서 운영하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강변 테크노센터점도 지난 12월 31일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로고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운영하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도 올해 4월 29일부로 폐점한다고 밝혔는데요.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인근에 4천 가구가 넘는 주거시설이 있고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만 50만 명에 달하는 곳에 있습니다. 입지가 무색하게 이곳의 공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사잖아. 옛날에는 온수하면 2, 300씩 사가고 그랬는데 지금 온수할 때 30만 원, 50만 원 하다니까 객단가가 많이 나가요. 다른 데도 옮겨도 특히 뭐 잘 된다는 거 없어가지고 다른 걸 하든가 뭐 몸으로 빼고 입주 청소 같은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괜찮은 것 같은데 돈이 들어가고. 점포가 수십 차례 유찰 끝에 감정가의 5% 수준으로 경매 낙찰이 되는가 하면 그마저도 연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매각이 취소되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10층 식당가에 위치한 상가 3곳이 각각 감정가의 4%에서 8% 수준에 낙찰됐습니다. 이 중 건물 면적 200제곱미터 상가의 경우 감정가액이 15억 1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유차를 거듭하다가 18회차 만에 감정가의 4% 수준인 5,577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가 6억 7천여만 원인 면적 83제곱미터의 구분상가 역시 감정가의 8%인 5,177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9억 7천만 원짜리 매물도 8차례나 유찰된 끝에 감정가의 5%인 약 5,200만 원 수준의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옷가게도 영화관도 있는 대형 몰이지만 테크노마트를 방문한 손님은 극히 일부였는데요. 업종을 불문하고 건물 자체가 죽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테크노마트라는 쇼핑몰이 유행에 뒤처졌고 이제 옛 호황기를 다시 누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전자제품의 성지라는 타이틀을 떼야 할 때인데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권으로 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